달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866년도 토마스 선교사님 오셨는데 대원군 때 세국정책으로 순교당에 돌아가셨잖아요. 대원군 때. 그래서 대동강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다시 문이 열려서 들어오게 됐는가. 1885년 4월 5일 날 원도도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그때는 오면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왔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미국을 다시 갔어요. 그 원인을 분명히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1882년도에 조미 통상조약고 자세하게 말씀드린 최초로 미국하고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제물포에서. 그래서 공사관을 정동에 지금 미국 대사관 자리에 최초로 미국에서 저렇게 공사관을 우리나라에 세우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미국이 어떻게 된 나라인가. 처음으로 견미단이라 보병사라에서 6명 민영익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바로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익인데, 근데 일본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횡단열차 타고 워싱턴을 가다가 중간에 그 메릴랜드 그쪽에 이제 랑카스터 쪽에 계시는데 그쪽에서 가우처 박사를 만나요. 목사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이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는데 가우처 박사를 만나는 게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저분이 우리나라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우처 박사가 처음 모자를 썼어요. 이 모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수집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가십이야. 하나님을 쓰고 다녀. 가시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했더니 아 세상에 조선에서 왔대. 조선왕 초선에서 선택받은 나라 조선에서 가시를 하나님을 쓰고 다닌 사람들이 왔어요. 처음 본 거예요. 이 쉽게 해가지고 당신들 보통 사람 아니니까 메릴랜드가 지금 이제 우리 집 모시해갖고 같이 묵으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동양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조선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맥클레이라는 일본 선교사한테 빨리 조선을 가라. 거기 선교하고 싶다. 비용은 내가 다 댄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우처 박사 무덤도 갔다 오고 신우했던 르브레이 교회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맥클레이가 일본에서 고종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가서 평소에 안면에 있던 김옥균을 만났고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황제를 아련했고 고종황제가 최초로 윤허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는 갑신정변 때에 민영익이 칼을 맞아가지고 14명의 이 하예사가 달라붙어도 지혈이 안 돼요. 갑신정변 때 우정국 사건이 있었잖아요. 1884년도에. 그때에 바로 양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한의 갖고는 지혈이 안 되니까. 그런데 당시에 알렌이 그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최초로 공사관에 주치의로 왔다가 그 알렌의 수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섰어요. 민영이를 살려냈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민비가 10만 양을 하사하고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짓다 나중에는 이제는 광해원에 따라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브란스의 기원이 됐던 모습을 봅니다. 아무튼 1884년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고종황제가 윤허를 해서 우리나라 선교사 와도 좋다. 그 사실을 갖다가 전혀 모를 때에 이수정이가 또 조선의 마궤도자인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윤허가 됐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저 이수정 씨가 일본 동지사 대학에 가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스다생이라는 학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문이 열린 것을 아무도 모를 때 미국 선교 미션러지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2번이나 보내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수정 씨 때문에 선교의 물건을 알리게 됐고 문이 열린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원도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최초에 오게 됐던 모습은 장로교 감리교잖아요. 장로교 원도주 선교사님이 1891년도에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님이니까 주로 이제 평양하고 한양에만 교회가 있었고 호남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원도주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원도주 선교사님 파송교회를 제가 다녀왔고 작년에 가고 왔고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호남 지역 전라남북도 제도에는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줄 젊은이가 필요한데 이게 호남의 7인의 선교사
테이트 남매, 그리고 전팀 부부, 레이놀즈 부부, 리니 데이비스, 이 7인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옵니다. 저분들이 여행 온 게 아니에요.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저분들이 유명해지려고 한 자리 얻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선교사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걸 희생하라, 포기하라, 죽으라, 이 땅에 묻히라. 다시 한번요. 첫째, 희생하라. 다 내려놓고 포기해라. 그리고 살아올 생각 말고 거기 땅에 묻혀라. 이게 선교사의 정신입니다. 그 좋은 스펙을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횡단열차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와이 거쳐서 일본 요코하마 거쳐서 부산 거쳐서 제물포까지 3개월에 걸쳐서 옵니다. 25, 26, 27 가장 젊은 엘리트들이 대학교 막 졸업하고 안수받고 파송받아서 3개월 걸렸다 해도 놀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는 걸 보고 놀래요. 복음 전하려고 십자가 때문에 그분들 오신 거거든요. 사람마다 편안하고 싶은 알랑욕이 있잖아요. 더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있잖아요. 더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이 있잖아요. 더 즐기고 싶은 쾌락욕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바보에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진 그분에서 1809 그 스펙을 떴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전키는 목사님, 두루는 의사입니다. 두 분이 우리나라 최초에 오게 돼요. 전키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판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 27살에 오셔서 아들 셋이 이 땅에 묻었어요. 그 묘가 지금 군산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와싱턴 앤리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파송받아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멜볼린 여학교, 영명학교, 전주에 기전학교가 있는데 기전학교가 전킨을 기념하는 학교입니다. 요거 히트 한 꺼주시죠. 그래서 전킨을 기념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세웠어요. 현재 국회의원이 영명학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전 국회의원 김우교 노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수를 통해서 영명학교 출신, 소광석 목사님도 영명학교 출신이고 조제토 대장 이작사 사령관이었고 전라북도 현재 도지사도 영명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이렇게 명문학교였어요. 우리 신한대학에서도 엄청나게 우리나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리더십들이 막 여기 활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기 구항교회, 계곡교회, 그 다음에 직역교회는 장경동 목사님 출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이, 학교들이, 그리고 병원도 전주 예수병원보다 3년 먼저 군산에 먼저 최초로, 호남 최초로 의사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가 100길. 뭐 차도 없고 그때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배를 타고 왔거든요. 군산이 안 거니까. 그래서 군산, 전주, 목포, 광주, 순천 5개 스테이션이 호남에 있는데 최초로 군산에 첫 발이 된 분이 선교사님이 군산에 오셨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는 3년 후에 전주 예수병원 인골드가 세웠고 그 전에 이미 군산에 과거에 한강 이남 최대의 병원이고 세브란스하고 맞먹을 정도의 저렇게 현대식 병원이 군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킨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한 이렇게 책을 쓰게 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신문에도 이와 같이 구무송 박사님이 기독 공부에 싣고 국민일보 전면에다가 전킨 선교사님을 알리기 위해서 싣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까지 취재를 왔어요. 전킨 선교사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미국 대사관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군산하면은 수탈의 현장입니다. 호남 평양에 있는 모든 쌀들을 전부 다 수탈해서 일본으로 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따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장미동이에요. 장미동은 장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장미가 아니라 곡간장자 쌀미자, 쌀을 쌓아놓는 동네 이름이. 저 쌀을 부두에서 전부 일본으로 실어갑니다. 자기들이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기들은 축제를 벌였고요. 이 호남 평양의 땅이 여의도의 10배나 됩니다. 소자민만 2만에서 3만 명이나 됩니다. 그 많은 쌀들을 일본에서 다 수탈해갖고 저렇게 신사스를 만들어 놓고 참대하게 만들고 일본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동국사라고 하는 절을 군산에 지금도 있습니다. 절을 세워놓고 그래서 제가 19년도에 혼자 카메라를 메고 미국을 갔습니다. 저는 군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라남도 보성 벌교 꼬막 나오는데 거기가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군산 사람이고 군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전kin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세운 일대 당회장님이신데 추모 예배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라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혼자
막연히 듣는 것보다도 이렇게 훌륭한, 군사는 먹거리가 많거든요. 볼거리가 많거든요. 이런 영성까지 있는데 너무 자랑거리가 있는데 혼자서 카메라를 메고 미국을 갔어요. 저기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역사관, 남장로회, 북장로회 연합으로 돼서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서 보고 유니온 신학교를 가고 워싱턴 앤리 대학을 가고 메리 볼드윈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그 정켄의 부인 레이번 여사가 다녔던 그 여학교를 가고 레이번 여사는 오래 사셨어요. 미국의 그곳 묘지까지 찾아갔어요.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고 하니까 금방 갔다 온 줄 알지만 보통 이동거리가 참 아니 버지니아만 해도 남한보다 더 클 정도로 그렇게 넓더라고요. 찾아다니라고 겁나게 전라도 말로 욕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다 하나님 은혜. 올해로 정킨 선교사님의 마지막 그 사진이 저 위에 보면은 가족사진 1907년에 찍은 사진인데 정킨 선교사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레이번 여사하고 아들 셋하고 딸 하나하고 4명의 자녀를 데리고 레이번 여사가 미국 가셨어요. 마지막 사진 1908년 1월 2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레이번 여사 배에는 유복자 임시 중이었어. 유복자. 그 유복자가 밑에는 알프레드고 알프레드의 아들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손자 정킨 선교사님 손자예요. 그 손자를 드디어 미국 가서 만났습니다.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것처럼 찾느라고 욕봤어요. 130년 전에 파송받은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후손들을 찾아야 유물이 있어요. 선교사님 직접 사용하는. 그래서 제가 미국 다녀와서 시장님을 가서 만났어요. 우리 이분을 위한 기념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집사님이신데 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시장은 마음대로 못하니까 시의회에서 예산 세워줘야 되니까 용역비 1억을 세우기 위해서 시의회에 가서 동의를 받으래요. 그래서 의원들 전부 모여놓고 여러분 정킨 선교사 많냐고. 아무도 모르지. 모르는 정상이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반대 없이 1억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줬어요. 왜 세워야 되고 세우면 어떤 효과가 있고 여기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쫙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1년간 걸려서 용역을 세웠어요. 그 용역비를 세워서 제가 그걸 가지고 문체부를 찾아 도에서 문체부, 기재부 해서 국회까지 우리 총장님 잘 아시지만은 다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 저는 흙수저예요. 흙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무수저죠. 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70억이라는 예산을 따게 했어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그래서 저 미국에서 사진을 전부 다 스캔 받아가서 순회 사진전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한 60여 점 되는데 우리 신한대학교도 우리가 다 설치 예산 들 거 없어요. 설치 다 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수고해버리고 이젤에다가 참 복도에다가 놓기만 하면 돼요. 학교고 교회고 다니면서 정킨 선교사님 이렇게 훌륭한 분을 알리기 위해서 전부 여기 군산대학교에서도 했었습니다. 순회 사진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여고, 영광중학교 선교사님 세운 학교에 가서 전교생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전교생이랑 고향에 있던 크리스찬 버그를 다녀오고요. 이거는 재작년에 정킨 선교사님 후손 그 손자 저 프레스톤을 부부를 만나고 이건 작년에 저거 가서 또 만나 2번이나 그 집을 손자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유품 저 아래에 있는 잉크 스탠드 저것이 고종황제 하사품입니다. 국보급입니다. 저런 유물들이 전부 다 미국의 집에 보관되어 있어서 그걸 갖다가 다 가져오고요. 책도 번역해서 만들고 자 하늘의 미랄이 되었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은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 가니까 불이 안 사라졌잖아요. 불이 계속 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 신한대학교만 빼놓고 다 타라져 버렸어요. 불이 다 꺼져 버렸어. 땡땡한 모습을 볼 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불 꺼뜨리지 마시고 가는 데마다 막 불을 질러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바보라고 칭했는데 불선교사님에 대해서 저도 불선교사님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정계선교사님 책을 쓰다 보니까 불선교사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너무 훌륭해요. 군산에 오서 41년 동안 한 번도 군산을 떠나지 않고 무주에서 자기 당진까지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교문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렇게 훌륭한 분을 아는 분이 안 계셔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의 학교, 그 다음 묘, 제가 살았던 집까지 다 찾아다녔어요. 제가 햄튼 시데이 대학인데 버지니아에 있는 저 대학이 저 명예의 전당이거든요. 그 학교를 빌렸던 사람. 명예의 전당에 가니까 저 명예의 전당에 윌리엄 불 선교사님의 사진이 있고 내역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파송교회, 노폭에 있는 제2장로교회인데, 그래서 도대체 뭘 그 학교를 빛냈는가 가서 대학을 빛냈는가 봤더니 만능 스포츠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식 축구로서 학교를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이분이 불이고요. 또 야구 선수로서 전국에서 야구로 우승을 이끌었던 만능 스포츠맨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스포츠용품을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 역사관이 하려고요. 군산상고 하면은 역전의 명수잖아요. 1971년도 부산고등학교하고 4대1로 졌다가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5대4 역전했던 역전의 명수 영화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품을 또 만들었습니다. 사인본을 그러니까 총장님한테 제가 따로 기념품 드리라고 준비해 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야구의 거리가 군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로서 저렇게 텐트를 쳐놓고 하는 분들에게 그들 교회가 없으니까 부항 가서 김제 가서 익산 가서 이렇게 쳐놓고 3, 400씩 모이게 저녁에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탁월한 음악가였어요. 낮에는 밴드고 음악 악단 조직에서 다 나팔 부고 다니고 저녁에 다 집합해서 집회하고, 바로 음악 악단이 있는데 저 위에 주황색으로 있는 분이 서울원대 초대학장이던 현재명 선생이에요. 여기 불성교사님 좌측에 있는 불성교사님이 유학 보내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 가서 서울원대 초대학장을 해는 져서 오던 데뿐만 아니라 배를 저어가자고 여러 가지 그 현재명에서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당시 악기도 다 구입을 해왔습니다. 제가. 우리 이 역사관에 세우려면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저렇게 세워서 여학교, 남학교 저렇게 운영하고요. 부리송교사님 후손을 제가 아들이었고 딸이 있는데 그 딸이가 외손녀 하트를 제가 만나서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여학교 운영하면서 있었던 저런 유품을 제가 다 미국에서 받아왔습니다. 역사관에 다 모든 걸 한다니까. 이분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평소에 아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팔방미인 윌리엄 불 선교사라. 못한 게 없어요. 팔방미인이요. 그래서 이렇게 내일 책이 이제 옵니다. 풀칼라로 해서 사진만도 한 300여죠. 1차, 2차, 3차 제가 미국에 다녀왔던 그런 모든 코스까지 전부 책을 갖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루 선교사님이라는 의사 선교사님이신데 최초의 우리 호남의 의사였죠. 그래서 이따 저기도 갈 텐데요. 거기다가 기념비를 저렇게 초기 선교사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햄튼 시대대학을 나오고 버지니아 의대를 나오고 배를 사가지고 망경강, 금강, 고군산 일대에 복음 전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드루 선교사님 저분의 사명이고요. 참 뒤에 나옵니다만 묘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드루 선교사님은 돌아가실 때에 지금도 미국은 화장 문화가 아니라 매장 문화입니다. 매장 문화인데 나 죽으면 화장해달라. 매장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먼지가 돼서라도 다시 군산에 선교사로 가겠다. 다시 한번요. 내가 죽으면은 먼지가 돼서라도 다시 왜냐하면 1901년도에 몸이 아파서 미국에 치료차 갔다가 결국 못 낳고 돌아가셨어. 미국에 돌아가셔서 다시 나를 화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한 그 유골이 저게 지금 현재 채플에 저게 공화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저 유골을 찾았고 후손을 엘리자베를 찾았어요. 그래서 유골이 드디어 금년에 이제 개관할 때에 오게 되고 그 후손도 오게 됩니다. 국민일보에 2번에 걸쳐서 드루 선교사님 어떤 분이신가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모든 그 사용했던 의료용품 현대 의학협회 다 가봐도요 없어요. 저런 자료가 지금 현대 것은 많은데 근데 그때 것을 전부 다 준비해서 다시 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리니 데이비스라는 처녀 선교사인데 싱싱키 스프링 교회인데 저분도 너무너무 처녀 선교사로 훌륭한데 저 교회가 250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 손가락 짚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그때 당시에 파송 기록을 보기 위해서 리니 데이비스를 찾았더니 세상에 130년의 파송한 선교사님의 기록이 당해록에 있는 거예요. 야, 기증하려고 그랬어. 우리나라는 3, 40년 지나고 쓰레기로 다 버려버리잖아요.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역사관을 만들어놨습니다만. 그래서 그 책을 들고 당해록을 들고 본당 중앙에서 저렇게 옆에 사모님인데 같이 인증샷을 했습니다. 오늘 순방해야 할 곳이 바로 처음에 도착했던 첫
처음 배를 타고 딱 계물포에서 군산까지 450길 왔던 자리에다가 저렇게 표지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역했던 곳이 바로 수덕사이라는데 저곳에다가 기념비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까지 이따 방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이 갑자기 조개지가 됩니다. 일본 사람들 전용 개항된 바람에 군산 사람들은 못 살고 다 쫓겨나고 일본 전용의 조개지가 됩니다. 그래서 쫓겨난 곳이 어디냐면은 이따 구암동을 갈 건데 국몰이라고 하는 구암동으로 갑니다. 저곳에 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워서 그곳에다가 역사관을 세웠습니다. 지금 공사가 외부는 거의 다 완공이 됐고요. 이제 안에 컨텐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됩니다. 안의 컨텐츠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계속 지금 현재 미팅하면서 지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유물은 어디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최초의 구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 100주년 기념관 현장에 있다 갈 겁니다. 그리고 초기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묘역은. 이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와서 수고하고 애써서 이 땅에 돌아가신. 그래서 양화진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온 북한에서부터 남한까지 전체 선교사가 6,000명입니다. 이 땅에 묻힌 사람만 600명입니다. 10분의 1이 돌아가셨어요. 군산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정킨 선교사님이 1908년 1월 2일 날 정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는 국몰에 있으니까 군산에 묻어달라 국몰에 묻어달라 했는데 묘가 국몰에 있어야 할 묘자리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도 않고 관심도 없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 얘기해서 저 땅 주라. 저기다가 묘비를 좀 완성해서 시에다 기부 체납하겠다 해서 이따 저기도 갈 겁니다. 군산대학교 미대 교수님한테 이렇게 조각하라 그러고 해서 묘비를 만들었어요. 근데 묘비는 어차피 유보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요 미국에서 전부 다 흙을 가져왔어요. 고향에서 의미 있게 사람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여기 흙 말고 군산 미국에서 흙 가져오는데 흙 가져오기도 택배도 안 되고요. 통과하기도 어렵고요. 한번 해봐요. 한번 갖고 봐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흙을 다 가지고 와서 제가 유골함에다가 전부 다 흙을 전부 다 한 번 한 번 흙을 전부 다 실리콘을 싸서 석반에 넣어서 저렇게 이제 묘지를 완성해서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다리라고 해서 저는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알락교라고. 저 다리가 없을 때에 당시에 금강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건너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물 빠지면 건너갔던 다리가 없던 시대에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저걸 다리를 놔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알락교라고 해서 600불이 들어서 알락교였는데 그분이 알렉산더 선교사님이고 근데 오자마자 이제 두루 선교사님 돌아가시니까 2대 원장으로 우리 군산에 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버지가 오자마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대를 누군가가 자녀들이 동생이 너무 어리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알렉산더 선교사님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다시 돌아갈 때 3가지를 약속해요. 이따 여기는 못 가니까 여기서 잘 기억하시고 이따 시험 보려니까요. 첫째 뭐냐면 나 대신에 선교사를 의사를 파송하겠다. 3대 원장으로 포사이드를 보냅니다. 두 번째, 한국의 젊은이를 데려다가 의사 만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겠다. 그분이 오궁선 박사. 세브란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장을 했던 오궁선 박사입니다. 배제학당 2회인데요. 그 다음에 많은 물질을 보내서 구암병원을 세우고 순천의 알렉산더 병원, 목포의 영흥학교, 선교사 파송 수도 없이 물질로 헌신했던 분이 바로 알렉산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에디슨 선교사가 미국 가서 선교 보고 하면서 우리나라 병원다운 병원이 없다. 현대식 병원이 필요하다. 병원을 갖다 지어야 된다 할 때에 우리 잘 아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헌금을 500억을 해당되는 헌금했잖아요. 남대문 앞에 현대식 병원이 최초의 세브란스 병원이고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하고 합해서 연세대학교가 됐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받는 사람이 좋은 줄 알지만 주는 나는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사람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건전이니까 존말할 때 많이 내놔야 돼.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네? 우리는 경제 원칙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 당연하고 11조는 바로 부모세라고 해서 나 아닌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용돈 드렸냐. 11조는 반드시 드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0분의 1 11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아무리 부자라도 주는 것이 없으면 거지 같은 인생이다. 존말할 때 빨리 내놔야 돼. 우리 신한대학교를 위해서. 저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명문대학들하고 거기 대학을 일부러 갔어. 이렇게 훌륭한 건 여기 콜롬비아 대학 의대를 졸업을 했는데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을사늑약에 대한 고등학교 친서까지 거기가 보관돼.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를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선교탑을 이따 현장에 갈 겁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내려서 구암동 왔다 갔다 하던 그 자리에다가 이 해수부 땅을 시우주로 바꿔서 시에 우리가 불화를 받아서 저기다가 탑을 세웠습니다. 거기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번에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고요. 여기가 7m, 11.3m, 타임캡슐, 그 다음에 30m, 그 다음에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탑을 갖다 설계했습니다. 개복교회, 그다음 영명남학교, 멜벌린 학교, 야구의 교리, 이영중가옥, 지경교회 다 가셔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사진을 못 보십니다. 전국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도대체 군산 선교 순례를 위해서 옵니다. 여기는 역사학자들이, 친학 역사학자들이 다 다녀가시고요. 대학교 필리핀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설사를 저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우리 해설사들이 직접 뒤에도 와 계십니다. 군산 시내 곳곳에 해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1기 해설사고, 이건 2기 해설사고, 1기 해설사 모델이고, 지금 2기 해설사 20명이 저렇게 다 복장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해설을 잘, 교육을 잘해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설사를 양성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다 예산 받아서 용도도 내줍니다. 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세대된 교회 가서 제가 1시간 설교하고 1억을 받아갖고 왔어요. 우리 자부동 15억 때문에 이 영명학교 출신인데 선교사님 세월학교 출신에서 목회를 하는데 조말할 때 빨리 돈 내놔라. 그때 1억을 갖다 전달시간 거 보이죠? 저 인증샷이에요. 한 번만 더 빨리 말씀 5분 안에 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시간 할 거니 막 30분에 맞추려고 하니까 시간을 미리 짜버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요. 자, 추명수 전도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훌륭하셔서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추전사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충남 도령분이신데요. 저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와서 붕괴를 인도할 때 은혜를 받고 막 풀을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서 목사님이라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든지 보내면 가서 보존도 하려 했더니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보내만 주십시오. 그때 간 것이 어디냐면은 고군산 섬마다 우상과 귀신이 쪄들어서 맨날 용왕님이 어떻고 막 말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고 섬마다 우상 귀신만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일찍부터 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던 차에 충명순위를 거기 보냈어요. 그걸 보내가지고 가장 끝에 있는 끝말자 말도자는 섬인데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처럼 가방끈이 길지 않고 옛날에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오직 기도할 때에 가는 데마다 기도의 굴이 있어요. 섬마다. 바로 배 타면은 말도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선유도에서 내리면 할 수 없이 선유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도에 관리도에서 내리면 관리도에 가서 깃대봉에 가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소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령과 개척의 삶이 새만금 가보시면 알지만은 군산에서 부안까지 33.9km예요. 저기에 야미도가 있고 신시도가 있고 문여도가 있고 선유도가 있고 장자도가 있어요. 저기가 섬인데 이제 전부 여기까지는 연육도로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섬마다 교회가 하나 없던 곳에 다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은 이제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이렇게 이건 배 타고 가야 돼요. 과거에 선유도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멋진 곳인지 신선선자 놀유자 신선이 내려와서 놀다 간 것이 선유도예요. 환상적이에요. 근데 지금 신선이 안 온대요. 왜냐하더니 퓨전하고 커피숍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이제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그래도 방축도 명도 말도는 저기를 하나님께서 약 350억 예산 들여서 지금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 그러니까 오늘은 예고편이고 특별히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신한대가. 그래서 저렇게 다리가 다 완성이 됐는데 하나만 지금 설계했어요. 하나만 좀 공사 중입니다. 저렇게 다리가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명서관 세운 그 교회가 안면도 복덕교회, 그 다음에 원두교회, 장자도, 서유도, 무녀도, 그 다음에 신시도, 관리도, 광축도, 명도, 말도, 야미도 이렇게 섬마다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구령에 불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폐병 환자가 있으면 폐병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으면 가서 기도하면 그냥 귀신이 나가고 동네 믿는 사람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예수 믿게 된 거, 그 다음에 사역자가 된 거,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과거에 섬에서 있었던 모든 사진들을 이렇게 몇 가지 좀 모았습니다. 2대 목사님,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현재까지 거기가 목회자가 있는데요. 당시에 쉬운 2살에 들어가셔서 76살에 은퇴하고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후임자가 없으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는 물도 없어서 빗물 받아야 돼요. 전기도 없어서 그냥 호롱불로 살아야 돼요. 사례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추전사님은 사랑의 삶을 사셔서 그 동네 사람들을 섬기고 백색 순종의 삶, 백색이 뭐냐면 1950년 10월 5일 날 바로 문중영 전사님이 순교 총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적색 순교고 추전사님은 총 맞아서 돌아가지 않았지만 날마다 죽노라. 전기도 물도 먹을 것도 사례비도 없는 그 섬에 들어가서 저렇게 순교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76살에 나오셔서 성낙원이라고 해서 우리 교단에 바로 이 여교육단에 있는 곳에 가서 생활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대전에 있는 그 공업 묘지에 계신 분을 갖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죄송해서 이장을 해서 말도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대전에서 이장을 해서 말도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준비하고 우리 어머니 묘보다 더 좋아. 거기는 말도에는 벌초할 사람이 없다고 다 돌로 깔아야 되느냐. 이걸 전부 육지에서 돌을 가져다가 배도 실어다가 저렇게 앞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다가 시비까지 세워서 그렇게 묘를 이장을 해서 묘비를 말도에 가면 저게 다 나옵니다.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신문에 국민일보에도 내고 그 외에 등등의 신문 홍보에도 하고 책도 발행하게 되고 천년송하고 말도 등대가 있고요. 직도 사격장이 있습니다. 말도에서 22km 떨어진 곳인데 저 직도 사격장이 뭐냐면은 우리 공군 타켓으로 바로 누가 있냐면은 바로 이 매항리 사격장이 있었어요. 매항리 사격장이 있었는데 하도 공군에서 타켓을 많이 사용하니까 타켓가 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2의 타켓을 찾다 보니까 말도에서 22km 떨어진 저 직도 사격장 돌로 된 그 섬을 찾아서 저것을 사격장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저거 쓴 바람에 3천억이 군산에 나왔고 그 도 가운데서 마침내 신시도 야미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장자도까지 연육도 다리를 놓게 되었고 특별히 저 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은 말도인데 말도에다가 마을 해관을 하나 국방부에서 지어줬습니다. 마을 주민들 12가구 살고 지금 20명밖에 없는데 저 큰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념사업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 건물을 샀어요. 돈을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걸 이제 땅이 200평이고 60평, 60평, 120평 건물이어서. 근데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금중 이제 기둥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전시관도 만들고 숙소도 만들고 저렇게 카페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배도 저렇게 차도 사고 배도 사고 순례길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갔다 왔다는 게 순례길이에요. 이제 문중영 이런도 진영관 이번에 가시죠? 이따가 가요. 오후에. 이따 오후에. 우리 임 목사님 알지만은 교단에서 저에게 처음에 운영용 가운데서 초대 관장으로 저를 비상군으로 저를 세워줘서 한 2년 동안 비품사하고 직원 6명 뽑고 2년 동안 운영하고 후원자도 개발해서 제가 거기 증도에서 있어서 매주마다 164km 2시간 반을 증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곳이에요. 거기다가 교단에서 이번에 작년에 저에게 역사박물관 준비위원장을 맡아주셔서 그곳에 이제 오늘 가시면은 2층에 가서 보시면은 성결교회 역사 전시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작년에 개관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소개를 드리고 마치게 혹시 질문 있으면 없으시면 바로 위에 올라가시면 우리 역사관 한번 삥 둘러보시고 코스로 가야 11시 반에 빨리 마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오늘 예, 이따 다 드릴 거예요. 전부 다 한 장씩. 네, 다 드릴 거예요. 네네네. 네, 자, 조심해서 자, 쭉 들어가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채셨어요. 네. 아, 해설사 정확히. 우리 총장이 여기도 하나 대표로 네, 누구의 몇 명 예보전 소학도 목사님은 안 어려우셨죠? 매번 걷는데 빨리빨리 건너세요. 오빠가 갈 필요가 없는데 이거 아유 발시려. 여기 우리 교족부를 초창기 예배에 있는 앨범이며 그 다음에 예배 일지며 그 다음에 미니어처까지 다 만든 놨습니다. 저 우리 교회 역사관입니다. 예. 목사님, 앞대 목사님들 이런 것들을 잘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좀 보정이 됐죠. 네. 그걸 다 발굴해서 만들어서 쭉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진행 중이다. 여기까지 거의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한 역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배당입니다. 원로 목사님 입으셨던 가운 여기는 그때 당시에 설교를 전부 다 디지털로 바꿔서 헤드셋으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 앨범도 전부 다 사진으로 디지털 앨범을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해주셨지만은 네, 저 뒤에 오시는 분들 자꾸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 1892년도에 제물포에 선교사님이 오셨고 군산에는 1895년도에 오셨는데요. 저 국몰에서 계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온 데가 1899년도 개항한 바람에 이쪽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자리는 표지석의 저쪽에 근대 역사 박물관 옆에가 있는데 거기로 개항된 이후에는 여기서 배가 내려서 제물포를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 뒷면 한번 봐보세요. 뒷면 보시면 아까 우리 다녀왔던 구암교회가 보이죠? 그 옆에 역사관이 보이죠? 여기서 배에서 내려서 여기가 오고 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고 이 땅은 원래 해수부 땅인데 CUG로 바꿔서 우리 정킹 기념사업에다 주셔서 이렇게 공사를 7억밖에 안 들였어요. 공사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역사적인 자리인데 여기에가 처음에 버지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 거쳐서 부산, 제물포, 군산까지 이렇게 왔던 세계 지도를 그려놨고요. 7인의 선교사의 이름을 뺑 둘러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 동그란 것이 50cm인데 그 안에다가 타임캡슐을 묻어놨습니다. 군산시의 현재 역사, 그 다음에 전킨 사업회 역사, 군산의 기독교 역사 이 세 가지를 전부 진공 포장해서 타임캡슐을 좀 이제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2095년도 선교사님이 오신 지 200년 만에 이걸 개봉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쭉 둘러 전망대가 저까지 있는데 저 전망대 높이가 7m입니다. 7인의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7m로 이렇게 하자 하고 이거는 배 모양입니다. 배 모양인데 이 배를 타고서 오셔서 이렇게 돛의 저 높이가 저 끝허리가 11.3m입니다. 1892년도 11월 3일 날 제물포에 선교사님들이 도착했다고 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이가 이 지름이 얼마냐면 30m입니다. 30m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의미를 붙여서 이왕이면 28m도 가능한데 30m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탑을 스토리텔링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리 가까이 이제 오시면 됩니다. 뺑 둘러서요. 여기 보시면은 1892년 11월 3일 날은 7인의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한 날이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레이놀즈하고 두루 선교사님이 호남 답사로 옵니다. 그래서 답사로 올 때에 정읍, 장성, 목포, 순천, 부산까지 갔다가 서울로 6주간에 걸쳐서 답사를 하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죠. 호남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는 어떤 지형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답사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95년도가 지금으로부터 딱 130년입니다. 130년 전에 전킨 두루 선교사님이 군산에 첫 발을 디뎠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96년도 4월 5일 날은 바로 그의 가족들이 전체 두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이사를 온 날입니다. 450리길을 무려 10하루를 거쳐서 배를 타고 군산에 도착해서 사역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99년도 개항된 바람에 그쪽 수덕산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명학교가 시작됐고 멜볼딘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에 두루 선교사님께 선교선 배를 타고 오셨고요. 초가집 두 채가 수덕산에 있었는데 초가집 하나는 정킨 선교사님 집, 하나는 두루 선교사님 집, 하나는 예배당, 하나는 진료소. 그래서 50불 주고 처음에 초가집 두 채를 사서 선교가 시작됐던 것이 수덕산인데 거기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이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전거는 지금 여기 페이트 분이었던 잉골드가 지금 붙잡고 있는데 이 자전거가 램블러 자전거라고 최초의 우리나라에 자전거가 들어와. 그전에 자전거가 뭔지 구경도 못했는데 이름도 몰랐는데 이 램블러 자전거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구입해서 3,000불밖에 안 돼요. 한 400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전거도 들어오도록 이렇게 다 역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 이리 돌아서요. 군산의 버지니아에서 선교사님 오신 분이 7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전킨 선교사님 부부,
드루 선교사님은 의사였고 그 다음에 불 선교사님 아까 다 설명을 드려서 리니 데이비스하고 해리슨과 결혼해서 일찍 죽은 바람에 레드먼드하고 또 결혼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아까 알렉산더 선교사님의 세 가지 제가 숙제 가운데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오시자마자 다시 미국으로 가신 바람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래서 알렉산더 선교사님은 첫째 나 대신에 의사를 보내겠다. 그가 포사이드입니다. 둘째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의사 만들어서 다시 군산 보내겠다. 그분이 오궁선입니다. 셋째 본인이 다 못하니까 선교비를 많이 보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 모든 일을 하겠다 해서 이 알렉산더 선교사님은 기부를 참 많이 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 선교사 전주 예수병원 2대 선교사님이죠. 원장이셨고 패테슨 선교사 아까 말씀드린 램블러 자전거가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이걸 타고서 전주를 최초로 갔던 그 기록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70여 명의 선교사님 가운데서 대표적인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고 예. 이쪽에 쓰랍니다. 가운데 들어가세요. 원에. 손을 쳐다보고 흔들어. 누가 막히다. 자, 총장님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한번 앉아서. 화장실 보소. 자, 쳐다보세요. 손 한번. 야, 기가 막히다. 역시 작품이야, 작품. 넘어가요. 네, 됐습니다. 어쩌